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 교수 그리고 조한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한대 기자가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추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의결 정족수가 제적 인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200명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제적 의원 300명 모두가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 85표 그리고 기권 3표 그리고 무효 8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범야권이 총 192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2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이탈표를 찬성으로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도 탄핵 표결이 있었죠. 그때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우 의원만 표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이 세 의원들 외에도 한 4명 정도가 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었고요. 사실 이번 결과를 이제 보니 그 7명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좀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경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표결에는 참석을 하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렇게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총 12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숫자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12표의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찬성을 던진 12표는 적극적 이탈이고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11명은 소극적 이탈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총 23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예상보다 상당히 큰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에 미치는 충격파도 훨씬 클 것이고 지금 바로 그 충격파의 실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선출직 5명이 전원 다 사퇴 의사를 표했고 때문에 이 의사가 번복되지 않는 한 당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체제는 내일자로 붕괴될 것이다. 그럼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이 여론의 압력이 훨씬 더 가중된 속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눌렀고 이 전 세계적인 관심 그리고 내란죄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 어떤 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 이런 것에 국민의힘의 친한계와 이 중도파 의원들의 상당수가 흔들렸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소극적, 적극적 이탈을 다 포함을 해서 23명이나 이탈을 했으며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네. 김창룡 석좌 교수께서는 12명의 이탈표 그리고 잠재적인 11명의 이탈표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이 기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전과 이 일주일 사이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탄핵 가결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 수는 비록 예상보다 좀 적다고 민주당에서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당장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힘든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켰다는 이 국민적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이 불면의 밤을 안 지새도 될 정도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이 결과에 따른 그 동반자들 말하자면 동조자 내지 그 이 비상계엄에
수반됐던 여러 수하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의 이 수사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보다도 이 결과가 엄청나게 일주일 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회도 지켰고 이번에 탄핵도 통과시켰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국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또 이 반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일주일 사이에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수치보다도 그 결과에 저는 더 주목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론은 이번에도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요. 앞서 1차 표결 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한, 표결에 참여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주일 전에 집단 퇴장을 하고 3명만이 남은 사태에 관해서 쏟아진 엄청난 국민들의 질타와 조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배달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근조화환이라든가 또는 계란 투척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태호 후보가 원내대표에서 낙선을 했지만 당선된 이 친윤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자유투표를 막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 자유투표를 해서 투표를 할 사람들만 하자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전원이 다 투표에 참석을 해서 찬반 의사표명을 비밀로 무기명으로 이제 표시하자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더군다나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내란죄 수사에 가속도가 붙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원 1차장과 또는 이 특수전 사령관과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국회 봉쇄라든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라든가 이 싹 잡아들여서 완전히 정리해라 이런 것이라든가 구체적으로 15명의 체포 대상 명단이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 혐의에 관한 수사의 가속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향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너무나 자기 확신주의, 너무나 변명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민심과 또는 사실과 법리와 너무 동떨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건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자신이 이런 반헌법적인 헌정 파괴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근거 없는, 이미 법원이 다 부인을 한 이런 데에 일국의 대통령이 의존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선관위 봉쇄라든가 계엄을 선포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정말이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지난 12일의 담화도 좀 결정적인 배경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표결 참여로 당론이 바뀐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해서 왔다기보다는 이 지역구를 비롯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반란 수개고 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다 봤는데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데도 엄청난 국민적 불만,
그리고 이런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할 수 없이 그것도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한 그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도 반대를 했지만 가까스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 그룹에서 사실상 이 참여해서 겨우 통과시켰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방어하고 막고 이런 행태가 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겠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국민에 대해서는 그 일부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여전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 걱정 마라. 그런 말을 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민심은 바뀐다. 그렇게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눈앞에 벌어졌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이고 이번에 이런 데 앞장서서 말하자면 불법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헌정당 심판도 남아있고요. 그럴 때 아마 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국민들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과연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밑에 있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다 그만두게 되면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또 시간이 돌아왔단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동혁 최고위원과 이뇨한 최고위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김재원, 김민전, 친윤계 최고위원 2명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와 이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3사람, 진종호 친한계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선출직 5명이 모두 다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 탄핵 표결의 결과의 충격파가 그만큼 강했다. 23명이나 소극적, 적극적 이탈을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뇨한 최고위원을 설득을 해서 사퇴하지 않고 남기로 오늘 아침까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명의 사퇴 의사가 관철이 돼서 이제 내일 아침에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가 되고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 탄핵 찬성파들이 대거 탈당을 하고 김무성 대표 대신에 누굽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부터는 저의 분석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압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2-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이번 사퇴 과정에서 어떤 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결을 보였다. 처음에는 계엄 해제 요구, 그 다음 날에는 탄핵 반대, 그 다음에는 또 탄핵 찬성, 그 다음에 또 한 번 탄핵 반대,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번 정도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이 있었다. 이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이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치명적인 흠결입니다.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 같은 친한계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가까이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목격하면서 느낀 실망감도 있다고 봐요.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작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아무리 대의 명분에 맞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탄핵 찬성에 선 것은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고 대의 명분 편에 쓴 것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그것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린다 하면, 저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보지만 이것은 너무나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용이 되면 바로 그날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는 없어지고 대통령 선거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그때 당대표를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느냐, 그때 그만두느냐. 2, 3개월 차인데, 그렇다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의적 책임 플러스 왔다 갔다 했던 리더십의 위기 플러스 친한계 내에서조차의 실망감, 세 개의 요인이 합쳐지면, 자, 이제 내일 아침에는 한동훈 대표가 불가피하게 사퇴하는 이런 담화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좀 전에 국민의힘 총회 사실상 결과를 당 대표가 얘기하지 않고 원내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파워 게임에서 한동훈 대표는 밀렸다는 소리고, 권성동 원내 대표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 좀 전에 얘기했던 탄핵 이 문제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지 못했고, 자신들의 측근을 포함한 5명의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반 사퇴했다는 것은 이건 이 한동훈 대표가 쓸 기반이 사라졌다는 소리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적어도 국회의원 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정치적 기반도 약한 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저는 이 총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을 따르는 실질적인 그 의원들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를 소집하면서 모두 발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한덕수 국무총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있습니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됐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해서 바로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이 날인이 된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해져야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오후 7시 24분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이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는 시점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뭐 양국법을 비롯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민주당에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향후에 올라오게 되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외교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대행하지는 못합니다. 관례상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국과의 정상회의, 그리고 APEC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외국 이 회의에 참여, 이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정부가 굴러가야 되는데 꼭 불가피한 이런 권한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의 임명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거부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에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이런 것들 6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고 하리라고 예측됐던 법안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 정책적인 법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기조, 정책 이런 근거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것들은.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지금 저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2개의 특검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고 상설법안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을 하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의 열기라든가 23명이나 집권 여당에서 이탈을 한 상태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의 절차로서 국무회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다른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탄핵 때의 어떤 이 국무회의 간담회의 여파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과연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 의결을 하겠는가? 그것도 퀘스천 마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4단째 피의자로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설사 야당이 한대행 탄핵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양곡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지금 보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좀 한편으로 측은하고 기가 빠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직무대행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무위원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지금 사실 조사받으러 수사받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이 무엇이든 간에 직업 관료 출신인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네.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까지 적극적 행사 저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의 권력의 구도 변화는 이미 국회라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국무위원도 몇 번씩 수사받으러 다니면서 이 거부권이 사실은 무력화될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하나만 좀 예. 추가해도 돼요? 네.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나라를 집권한 건 아닙니다. 앞서서 뭐 이야기 전에 하시던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첫 네. 번째는 윤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통과시킨 6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것은 농산물의 자유시장 가격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같은 것은 기업인들을 국회에 마구 호출할 수 있는 이런 이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기업계로부터 받고 있어요. 기업인들, 우리 경제계가 심각하게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그런 6개 법안은 한덕수의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런 이 얘기를 비쳤는데 이런 것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997년의 외환 위기 이런 우리나라가 겪었던 커다란 어려움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제 소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에게 장기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이 조기하야, 즉시하야 하는 형태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걸로 해서 반헌법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지른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단순한 하야가 아니라 적극적인 탄핵으로 단죄했다라는 것. 그래서 다소 혼란이 2, 3개월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바라보는 외국 언론이나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제가 외신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사태 초기부터 탄핵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집회를 갖고 그리고 그 압력으로 여당이 가세를 하고 결국은 저런 규모로 탄핵이 이루어진 이 상태가 대통령이 저지른 어떤 국가 혼란이나 민주주의 파괴를 뛰어넘고 오히려 더 굳은 살을 박히게 할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입증을 했다. 또 하나의 한국의 피플 파워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것을 시간이 가면요. 저는 경제, 외교 이런 데에 더 긍정적인 작용을 1997년, 2008년 위기보다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내용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이 결국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저는 국회를 총괄을 지금 이 시대에 동원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망상,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행태 이것이 만약 실행됐다면 과연 이것이 축복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왜 이런 대통령이 위험한 일을 하고 국무회의는 그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외신들이 한국의 응원문, 그 탄핵에 대한 반대 집회라든가 그리고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는 하지만 이 탄핵 트라우마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앓고 있고 영세 상인들 더 힘들어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군 수뇌부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또 각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되거나 체포되고 그 가족들은 졸지에 반란 수계의 하수인들로 전락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외신의 보도로 우리 한국이 좀 잘 극복하리라고 칭찬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축복까지로 묘사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하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담화에서 국민에게 송구하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복하자고. 그런데 대통령 담화에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탄핵에 맞서겠다는 그런 담화를 보면요. 그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이 불안에 떨게 하고 추위에 길거리에 나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사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고요. 또 자신의 잘못된 비상계엄을 따르다 졸지에
지금 범죄자, 중대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반헌법적, 불법적인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학자들이, 심지어 당대표가 이거는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끝까지 해보겠다고 반헌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나라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병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아픔, 이런 시련에 대해서 큰 상처를 안고 있다. 이게 극복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제 진의를 좀 뭐 잘 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계나 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반헌법적 헌정 파괴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국민들과 세계가 놀랐는데 국민들, 우리 스스로의 국민들이나 세계나 또는 우리 MZ 세대나 이런 이 세력과 이 국민들이 더 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국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아니라 무슨 국지전 도발을 유도를 해서 준 정치 상태에 무슨 이런 계엄 사태 같은 거를 저질러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들어도 한국이란 저 나라는 국민들이 살아있고 시스템이 살아있어서 끄떡하지 않는구나. 이런 데 세계가 더 놀라고 있다는 것이 많은 외신들의 분석이고 외국의 한반도 워처들의 진단 아닙니까? 저는 그 진단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 서울의 봄에 나온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생겨도 우리나라는 며칠 지나면 그런 대통령을 탄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엄정하게 단죄를 해버리는 나라다. 예? 그리고 혼란이 뭐 한두 달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체제의 그런 건강성을 회복을 하는 것들이 더욱더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이란 나라는 진짜 믿을 만한 나라구나. 그럼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그 체제의 회복력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런 나라에는 진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도 걱정이 없겠구나. 김정은이가 무슨 도발을 해도 저 나라는 국민들이 뭔가를 지키는 나라. 이런 것들이 무형의 최종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사태를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 계엄 사태의 혼란성과 불법성 이런 것들이야 공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사태가 과연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창룡 교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신 대통령 담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한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입장문과 영상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시간 45분 전이 한 오후 6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은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들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또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얘기를 좀 향해서도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진미 의원께서는 이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몇 가지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첫째는 본인이 대통령 취임을 해서 이제 망가진 나라를 이 정상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통치를 했고 여러 가지 업적이 있었다. 경제, 외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째 제가 든 이 느낌은 대통령은 온 힘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 지도자는. 두 번째, 본인이 언급한 경제나 외교의 성과를 누가 스스로 지금 갉아먹고 있느냐. 외교에서의 여러 가지 손해나 위기, 그리고 이제 경제의 동요, 이런 것들. 본인이 말한 업적을 스스로 이 침해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책은 하나고 격려와 성원은 두 단어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질책은 하나고 네. 탄핵이라고 하는 엄정한 것을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엄정한 문책을 단순히 질책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맞서서 두 배의 이제 격려와 응원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 세력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현실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이 대통령이 지금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왜 문제를 삼는가는 저 담화를 보면 담화 누가 써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은 겁니다. 평가할 가치가 없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심지어 인지 장애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저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탄핵이라는 이런 이 긴박한 상황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불러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듯이 당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자기가 끝까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자신의 자당의 대표도 사실상 속이는 거짓말을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가장 큰 불행은 거짓말을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 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적으로 여기고 국민을 사실상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한움큼의 극우 세력들이 자신을 격려 지지해 주는데 그 극우 방송에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지금 망상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아주 심각한 중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화가 무슨 내용으로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식이 없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기에는 대통령의 진심, 신뢰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민은 제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신의 존립이나 권위, 신뢰 이런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핵으로 통한 자신의 자멸의 길을 가게 됐지만 그 전에 이미 대통령은 너무나 큰 자신의 신뢰성, 권위를 스스로 저버렸다.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을 해주실 수 없을 질문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가면 길면 한 6개월까지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결정 시한을 신속하게 당겨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6개월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월, 노무현 대통령 때 2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탄핵 심판의 이 대상이 되는 혐의가 너무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쉽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따지면 헌재가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 되어 있는데 연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연기할 수 있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연기하게 되면 국가적인 혼란이 더 지속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뭐 윤 대통령이 기소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설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재판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네. 안에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퇴진이 거의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위기 체제로 해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자, 야당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야당이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집권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야당 집권 과도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입법 폭주라든가 또는 탄핵 남발 그리고 지나친 어떤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선전 공세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2심과 3심 확정 판결 시한에 대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압박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남발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는 3명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고리된 상태라서 이달 내로 아마 국회에서 3명을 빨리 추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고 헌법학자들 사이 이론이 없고 이미 국회를 총칼로 참탈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적어도 2개월을 넘기지 않고 빨리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